양지수 시간이 갈수록 탄력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빠른 순환 외에는 시장에서는 그간 그나마 시장을 지켜줬던 대형주들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은 오늘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진 건 이 종목 맵, 머니맵만 봐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실적 내놨던 삼성전자는 그 실적을 조금 소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7% 정도 빠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 31.7% 감소한 10조 원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12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도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로 작년보다 40% 정도 빠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여기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삼성전자 0.5% 정도 하락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 쪽이 이쪽인 것 같아요. SOL과 SK이노베이션이 같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에너지주가 강했던 것의 영향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방어적 섹터로 여겨지는 제약바이오 쪽에선 극명하게 갈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올라가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7% 정도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9월 진입할 때만 해도 한 12만 원권까지 보고 있던 종목인데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급락 나오고 있다는 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상당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과장님과 저희가 한 주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잖아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도 또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급 상황에서 체크해드릴 전력기기 쪽인데요. 전력기기 쪽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신고가 경신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쪽으로 수급이 이제 쏠려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이어지는 이유는 명확한 어떤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선박까지 호조세이기 때문에 수주도 좋고. 그 결국에는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재룡전기 쪽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게라고 나오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제 싸지게 될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력기기 쪽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급상으로 피팅 쪽에 대한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네. 피팅도 사실 빠지는 시장에서 잘 좀 버티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될 때 그 죄 없이 빠지는 종목, 한마디로 밸류만 싸지는 종목이 또 피팅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바로 수급은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용접용 피팅, 태광하고 성광밴드 위주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없긴 하지만 DK락 같은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고 네.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업황 한번 체크해드리면 석유화학이나 정유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다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또 신규 수주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올해는 매출 별도로 한 2,300억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는 이제 추석 같은 걸로 조업일수가 좀 빠지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약간 슬로우하게 나오겠지만 최소 마진 한 100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4분기 쪽 가면은 또 약간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하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 쪽 4분기 성수기를 기대해보자. 최근에 수급적인 포인트도 들어오고 있다 싶어주신 거고요. 자, 반도체 질문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 내년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재고 이제 털어가고 감산하면서 가격 방어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한 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새로 이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대형 반도체와 소부장은 좀 분리해서 업황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대형 반도체부터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궁금하신 게 그래서 지금 어디야? 일 거예요. 언제까지 빠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캐펙스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감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냐를 본다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런 불행회로가 가득해야 결국에 반도체의 바닥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상승 타임을 알려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펼쳐질 재고 조정, 가격 하락은 결국에는 가격 반등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게 반도체 업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이크론이 3위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크게 상승은 못하거든요. 왜냐? 마이크론은 3등 기업이기 때문에 감산의 사이클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키는 누가 쥐고 있냐? 삼성전자가 쥐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과거로부터도 내가 감산을 할 거야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담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도 감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웨이퍼 투입을 살짝 좀 늦추면서 아마 감산을 해나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엄청나게 쌓여있는 재고 언제 감소되는지 세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는 부분 하나가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도 기사화가 됐는데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칩4 동맹이라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도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미국에 대한 규제는 아마 좀 있으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중국이 아마 저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께서 연임이 확정되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10월 말 정도에 아마도 반도체에 대한 반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격이 나오는 게 어떤 부분에 가해질 것이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영업적인 부분.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우시에 팹이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에 가해질 것이냐, 생산적인 부분에 가해질 것이냐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영업적인 부분에 가해진다라고 하면 주가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생산적인 부분에 규제가 가해진다라는 게 경제신문 1면에 딱 나온다. 그러면 그날 하이닉스 주가가 최소 5%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면 공급과 의 수요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호재거든요. 지금 감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불황을 타고 반도체 기존의 상승 사이클 나왔던 시기에 전초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불행 속에서 행복이 더 빛나 보인다고 행복이 오는 시점을 저희는 좀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셨어요. 칩4 동맹 관련한 이슈들 들여다보죠. 대장주도 대장주인데 사실 어제는 소부장의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DDR5도 그렇고 이렇게 희망회로를 많이들 돌려요. 소부장주에서는 괜찮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소부장이 좀 좋았던 것은 어쨌든 그 키 맞추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가기 때문에 간 건데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론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저는 이제 그 좀 힌트를 얻었는데 마이크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캐펙스는 줄일 건데 우리가 캐펙스 줄이는 부분에서도 하는 부분은 한다라는 게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펙스는 결국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선단 공정이나 기술력 강화에는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에 미세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쪽은 파크 시스템즈나 SNS텍, HP, SP 정도가 되겠고요. 이날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캐펙스 축소한다 그랬더니 9%가 빠졌어요. HP, SP 같은 종목. 근데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그걸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세화 관련주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세 종목 정도를 조금 주요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까지 잡아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 이슈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DENT 되겠습니다. 고객사 증설과 함께 성장. 이 종목 차트 열어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게 올해는 차트 열었다 하면 다 연초 대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다 망가져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종목이 한 6,000원권에서 뭐 7,000원 뚫고 올라가서 12,000원 찍고 10,000원권에 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왜 이런 성장을 보였는지, 견조함이 있었는지 포인트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지금 SK 에너지, 그러니까 SK 온이 사실 이제 국내에서 자금 조달이 살짝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공격적으로 북미 쪽이랑 증설할 수 있는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레이저 노칭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DENT라는 기업이 이제 시장에선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를 딱 처음 봤을 때 PNT의 초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장비 회사 쪽에서는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하다가 2차전지 이제 그 레이저 노칭 장비 하는 이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퀄 테스트하고 이 경쟁사들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게 이제 1, 2년 안에 다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유일한 벤더이기 때문에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빠지는 시장에서도 기관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연기금 투신 개인만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레이저 노칭 장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가 칼로 물을 이렇게 쾅 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튀기잖아요. 옆에 파편도 튀기고 물도 튀기고 하는데 레이저로 커팅을 하면은 이런 파편이 덜 튀거든요. 근데 그 파편이 튀어서 어디로 가냐? 결국엔 배터리, 양극재 뭐 이런 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량의 원인이 되거든요. 불순물이 들어가 그렇죠. 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레이저 로칭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수율이 좋아집니다. 수율이 좋아진다는 결국에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장비로 지금 다 교체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 기존에 이제 프레스 노칭 방식을 레이저로 바꾸기도 하고 신규 팹을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확 이해가 됐네요. 사실 지금은 기술력 싸움이 이런 디테일함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예. 수율을 잡냐 여부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만약에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확 쏠리게 될 때 다른 좀 빠져있는 종목을 선택할 텐데 이 DENT는 조금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있을까요? 이 종목? 어쨌든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장비주에는 수주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 실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돈을 크게 못 버는 회사예요. 근데 내년부터 일단 수주 모멘텀, 지금 현재로도 수주 모멘텀 좋고요. 내년부터 아마 본격 가동될 북미 GM의 오하이오하고 테네시 쪽 장비 납품 시작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주 상황 쭉 체크해드리면 뭐 1공장 올해 내년 1분기까지 한 300억, 그다음에 2공장 총 500억 정도 수주 일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난징 쪽 기존 프레스 지금 노칭을 그 레이저 쪽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 가시화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향후 이제 진행될 북미 3사 공장,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혼다 이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왜냐하면 경쟁사가 지금 이렇게 납품이 뭐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3년 정도는 최소 2, 3년 정도는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좀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낮은 상황인데 네, 네.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네, 네. 건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현재 1,600억 정도 아마 시총일 거라고 보는데 네. 내년에 벌어들일 영업이익 180억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로는 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수주는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천억 수준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DENT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독점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노칭 레이저 방식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곧장 이어가 보죠.
HPSP, 저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약간 독점 이런 거 키워드 잡으신 거예요? 네, 그 장비 중에서 일단 독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해자가 일단 있기 때문에 마진도 좋고, 일단 그 이 회사도 그 반도체 독점 기업인데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오르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박스권에 지금 현재로서는 갇혀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좋은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안 넣었는데도 업황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기술 이거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네, 이게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 네. 이온 주입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이제 보통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어닐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8대 공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공정이 나와 있는데, 이 식각 공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온을 주입하게 되는데, 반도체 쪽으로. 근데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쳐요, 웨이퍼가. 그러면 그거를 좀 케어해주는 좀 공정인데, 그거를 기존에는 열을 가해서 방식을 이제 그 케어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반도체가 미세화되다 보니까 네. 이 메탈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비메모리 쪽은 메탈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게 메탈 소재를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을 가하는 게 한 1000도씨 정도 이렇게 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탈이 구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구부러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솔루션을 이 회사의 압력은 높이고 온도는 낮추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로 이걸 극복하게 됐고, 지금 글로벌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탑티어 7개 회사로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실적이 궁금해지네요. 영업이익률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3%. 마진이 높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사의 그러니까 지금 TSMC 파운드리 거의 1등 강자인 TSMC가 한 43% 버니까 거기서부터 한 10% 더 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그 해자가 있기 때문에 53% 받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한테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3%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퍼센트를 받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도 현재 동사가 보유한 장치나 공정 특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요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기술력이라든지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24년 되면 신규 장비도 아마 런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 좋은 회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1조 1000억 정도로 지금 아마 시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1조 정도. 근데 내년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3%인데 멀티플 한 20배 정도는 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그러면 내년에 2조. 그다음에 이제 뭐 2024, 이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을 때, 근데 영업이익이 2024년 되면은 최소한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3조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크게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HPSP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꾸준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관련한 내용도 점검해 가도록 할게요. 오늘 두 종목 독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